방충망에 붙은 벌레를 잡으려던 까불이. 하지만 키가 작아 손이 닿지 않았다. 결국 의자를 놓고 올라가 잡으려다가 그만 중심을 잃었고 방충망에 몸을 기댔지만 방충망이 뜯어져 추락하고 만 것이다. 방충망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 아파트 창문에 흔히 사용되는 방충망은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금속 재질로 만든 망과 그것을 고정하는 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방충망의 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뾰족한 물체를 대고 힘을 가하자 방충망은 한 번에 뚫렸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뾰족한 물체가 가는 방향대로 찢어진다. 너덜너덜해진 방충망. 방충망은 해충을 막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힘은 막아내지 못한다. 그래도 사람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지는 않을까? 75kg의 성인 남자가 방충망 위에 올라섰다. 올라서기 무섭게 방충망은 순식간에 뜯어졌다. 대여섯 살 어린이 무게라면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몸무게에 해당하는 20kg 무게의 바벨을 던지자 방충망은 여지없이 뜯어졌다. 방충망을 고정시키는 고무 패킹은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방충망으로 아이들이 거기 만졌거나 기댈 때는 탈락돼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저희 나라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안들 지금 방충망으로는 불가능하고 안전이 확보된 그 안전망과 방충망의 역할하는 그런 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있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무 패킹을 끼워 고정하는 일반 방충망과 달리 창틀 사이에 망을 고정하는 방충망이 있다고 해서 두 방충망의 차이를 비교해봤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방충망 찍기를 시도해봤다. 아무리 힘을 줘봐도 아까와는 달리 잘 뚫리지 않는다. 두 방충망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 방충망은 얇은 그 알루미늄 그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 방충망은 아주 질긴 스테인리스 소재의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재가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과 안전한 고정 장치 때문에 사람의 무게도 잘 견뎌낸다. 하지만 방충망은 방충망일 뿐. 일반 방충망이든 안전 방충망이든 사람은 절대로 방충망에 몸을 기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아파트 추락 사고는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지만 어른도 예외는 아니다. 발코니에서 이불을 털다가 떨어지는 사고도 많다는데 무게 3kg의 이불을 직접 털어보기로 한 제작진. 안전을 위해서 소방학교 훈련 건물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안전띠와 안전줄까지 완벽하게 착용했다. 안전 이상무. 이불을 잡고 본격적으로 먼지 털기를 시작하는데 반동에 의해 몸이 크게 휘청거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체가 완전히 바깥으로 기울더니 끝내 이불을 놓쳤다. 사람이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은 배꼽 아래 한 2 내지 3cm 정도의 지점이지만 난간 밖으로 몸을 기댄 자세에서는 무게중심이 상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불의 무게까지 더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난간을 넘어 거꾸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사고도 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 해도 고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데 충격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티로폼을 쌓아놓고 그 위로 물건을 떨어뜨리기로 했다. 15m, 아파트 6층 높이다. 가벼운 화분 하나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던졌다. 스티로폼 5장이 산산조각 났다. 자동차나 아래 사람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는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던져보기로 했다. 물건의 크기에 비해 충격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6층 높이의 아파트이면은 약 한 16m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또 바닥에 충돌할 때의 속력은 시속 63k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떨어지게 되는 물체를 머리에 맞거나 할 경우에는 심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내려와. 방충망에 절대 기대거나 앉으면 안 돼요. 창문 주변에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은 꼭 치워주세요. 이불을 털 때는 바깥에서 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높이만큼 안전에 대한 생각도 높이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발코니에서 방충망에 기대어 있다가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추락해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방심하고 있는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 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정윤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이들의 아파트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자주 발생한다고요? 어린이 추락 사고는 전체 사망 사고의 3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사고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사망 통계를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 그러니까 매년 40명 정도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고 중에 4세 이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주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방충망 사고라고 하지만 사고 원인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방충망에 기대어서 추락하는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충망 자체가 찢어지거나 방충망에 있는 고무 패킹이 빠지면서 방충망이 뜯어지는 면서 그 틈으로 아이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충망 틀 자체가 창틀에서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추락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두 방충망에 기대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네. 지금 정승환 씨가 네. 두 가지 유형의 방충망을 들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 방충망이고 하나는 안전 방충망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실험에서도 봤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는 일반 방충망보다는 안전 방충망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네. 안전방충망은 소재도 단단하고 틀에서 뜯어지지 않도록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방충망은 해로운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지 네. 사람이 기댔을 때 지탱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이들 위한 안전수칙 좀 가르쳐주세요. 예, 고층 같은 경우에는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코니라든가 문틀에 위로 올라선다든가 아니면 기댄다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창문 아래에 아이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가구라든가 키높이 화분 같은 거를 두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가 발코니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문을 잠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비무환.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삶의 지혜. 위험한 순간 IF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IF.